몰고 하는 거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거 했었고요. 그게 숙제였었죠? 몇 페이지부터 했냐면 60 몇 페이지부터니? 64. 자, 64페이지의 질문이요. 오케이, 없고요. 쓰시면 65페이지 질문. 여긴 정말 계산력이기 때문에 개념만 적어놓으시면 그냥 계산대로 푸시면 돼서. 없으면 66페이지 질문. 4번. 하나의 주사위를 계속 던져서 나온 눈의 숫자의 합이 계속 던져서 나온 눈의 수의 합이 이거 말이 조금 애매해서 눈의 수의 합이 앞에서부터 누적한다는 거야? 진짜 보우겠네. 한 개의 주사위를 계속 던져서 나온 눈의 숫자의 합이 3 이상이 될 때까지 주사위를 모은 횟수를 던진 횟수를 확률 변수 뭐라고 한다면 x라고 한다면 이때 무엇을 구하여라? 2x를 구하여라. 그럼 확률 변수 x가 먼저 뭐 할 수 있는 값을 가질 수 있는 값을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될 거고, 문제에서 말이 조금 애매한 것 같지만 내용 보니까 이게 정말로 그 이상한 애매한 말로 가라는 얘기죠. 다시 주사위를 던져. 그럼 주사위를 던지면 나올 수 있는 눈은 뭐부터 뭐까지 나올 수 있어? 1부터 6까지 나올 수 있지. 예를 들어 6이 나왔어. 그러면 뭐야? 이미 몇 이상이야? 3 이상이야. 그럼 안 던진다고 더 이상. 됐냐 안 됐냐? 근데 1이 나왔어. 그러면 1 나왔으면 그 주사위 눈이 3 이상이 돼야 안 돼? 안 돼. 그럼 뭐 해야 돼? 한 번 더 던져야 돼.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됐어? 그 다음에도 또 뭐 해야 돼? 한 번 더 던져야 돼.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됐니? 그러면 이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질 수 있을까? 1부터 3까지. 그럼 1부터 3까지 갖는다라는 걸 판단하시는 게 첫 번째고요. 걔가 판단이 됐다면 이 확률 변수가 무슨 확률 변수인지, 무슨 확률 변수야? 그렇지. 이상 확률 변수라는 게 이해가 가셨을 것이고, 이상 확률 변수라는 게 판단이 됐다면 당연히 그럼 무엇 작성을? 확률, 분포, 표 작성을 하시는 게 기본이겠죠? 됐니? 그럼 확률, 분포, 표를 작성하게 되면 자 봅시다. 요놈의 식기는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얼마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세 가지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럼 그 아래는 무슨 값을? 확률 값을 찾아야 될 텐데, 확률 변수 x가 1이라는 딱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눈의 수가 얼마? 3분, 몇 이상? 3 이상. 그럼 이때 확률은 몇 분의? 6분의 얼마? 4. 됐냐 안 됐냐? 웬만하면 뭐 하지 말아라? 저거 약분 하지 말라고. 대부분 평균 분산 구하라 그러면 무조건 다시 통분 또 다시 가야 되니까. 됐니? 다음 두 번째, 확률 변수 x가 얼마라면 2라면 주사위를 몇 번 던졌을 때? 2번 던졌을 때. 표현 됐냐 안 됐냐? 합이 얼마 이상? 3 이상. 됐어 안 됐어? 그럼 이때부터 조금 경우가 갈리겠네. 맞아 틀려? 어떻게 갈리겠니? 처음 던진 눈이 얼마일 때? 1일 때. 처음 던진 눈이 얼마 나올 때? 2일 때. 두 가지 갈릴 거 아니야. 계산이 귀찮거든. 그죠? 계산이 귀찮잖아. 그럼 주사위 눈을 확률 변수 x 3일 때는 저건 계산하기 쉬워 어려워? 쉽지요? 첫 번째 눈 얼마? 1. 두 번째 눈? 1. 세 번째 눈? 1, 4. 전부 다. 맞아 틀려? 됐냐 안 됐냐? 그러면 요놈의 식기는 확률 구하려면 첫 번째 확률, 첫 번째 던졌을 때 1밖에 못 나와? 그럼 확률 얼마? 6분의 1. 두 번째 던졌을 때도 얼마밖에 못 나와? 세 번째는 얼마? 무조건 1이죠? 전체 다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럼 나머지는 굳이 계산할 필요 있어 없어? 합은 얼마니까? 합 얼마야? 1이잖아. 센스 있게 적게 풀어야지. 저걸 뭐하러 고민하고 앉아있어? 힘들게.
1이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아씨 1 빼고 다 나와야 되냐? 아이고 이거 해도 되겠냐? 1 나오면 6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2 이상 나와야 되니까 요놈의 식은 6분의 5. 다음에 2가 나왔을 때는 전부 다 나와도 되니까 6분의 1. 이렇게 가시면 되고 그 둘을 뭐해? 따로니까 더하셔야 되고. 근데 뭐하러 힘들게 그렇게 하냐고. 쟤 하나 알면 다 합 얼마 되도록 1 나오도록 만드시면 끝이겠죠? 됐나요? 그러면 가운데가 채워지니까 기대값은 뭐 하시면? 구하시면 됩니다. 다음 없으시면 67쪽 67페이지 질문 없니? 없나요? 자 그렇다면 이제 가겠습니다. 요놈의 식기는 증명은 하진 않고요. 어차피 우리 필이 어디까지 했니? 필기한 거 같은 겁니다. 기대값 증명까지 다 했나? 인산성질까지 다 했나? 소비자 성질과 동그라미를 계속하겠구나. 3, 4 자, 이항분포 베르누이 분포라고 표현하고요. 베르누이라는 사람이 찾았기 때문에 자기 이름 붙여가지고 베르누이 분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놈의 식기는 표현을 먼저 보시게 되면 이제부터 이 표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배울 앞으로 이제 그 확통에서 배울 모모 분포라고 해서 약간의 함수 비슷한 모양을 배우게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배우는 요놈의 식기는 두 개밖에 없어요. 정확하게는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앞으로는 이게 답니다. 다른 분포는요 뭐 존재하긴 해요. T분포도 있고 카이분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거 어차피 대학교 1학년도 안 배워. 그거 전공 과목 가서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니들은 그냥 무슨 분포, 이항분포와 무슨 분포, 정규분포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항분포라는 건 얘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발견이 된 모양부터 얘기를 해드리게 된다면 확률 변수 x가 얘가 이산 확률 변수고 다시 무슨 확률 변수? 이산 확률 변수가 되고요. 얘는 이산 확률 변수의 독립 시행을 하면 다시 무슨 시행을 하면? 독립시행. 앞에서 우리 기말고사 때 배웠죠? 도농 같은 경우는 안 배우신 분들은 노트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내신 때 내신 안 하신 분들은. 됐니? 그렇다면 그때 이 확률 변수 x의 모양이 항상 비슷한 모양으로 간다라는 거야. 됐니? 그래서 요놈의 식기를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확률 변수 x가 물결 b 가로 열고 n, p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보세요. 여기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읽냐면 확률 변수 x가 물결이 아니라 따른다. 다시 확률 변수 x가 뭐 한다고? 따른다. 이항분포 한글 됐니? b 이항분포. 왜 b인데 이항분포예요? 베르누이 분포라고 자기 이름 갖다 붙였다고. b 됐어 안 됐어? 베르누이 분포 n, p를 따른다. 다시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n, p를 뭐한다? 따른다. 됐냐 안 됐냐? 한번 예를 들어서 읽어만 보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됐지요? 됐니? 이렇게 되는 거를 우리는 이항분포라고 얘기하고, 그럼 재발견이 어떻게 됐느냐? 독립시행을 하다 보니까 독립시행의 이 결과에서 이런 모양을 따른다는 걸 찾았어. 됐니? 왜? 현실에는 이렇게 이항분포를 가지고서 우리가 따질 수 있는 형태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때 여러분들이 의미하는 거 우리가 뽑아내려면 이항분포에서 확률을 표현하는 함수식, 무슨 함수라고 얘기한다고? 확률, 질, 양, 그렇지. 됐니? 확률 질량 함수식을 우리는 얘는 찾을 수 있어. 왜? 무슨 시행 따라가니까? 독립시행 따라가니까. 됐냐 안 됐냐? 그랬을 때
요 n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시행 횟수야. 다시 뭘 의미한다고? 시행 횟수. 몇 번의 독립시행? n번의 독립시행을 했을 때. 됐니? 됐어? 그랬을 때 요놈의 식기가 의미하는 건 요놈은 뭘 의미하냐면 1회 시행 시 확률. 즉 주사위를 던졌을 때 3의 배수의 주사위를 100번 던지는데 예를 들어 주사위를 몇 번 던지는데 100번 던져 3의 배수의 눈이 87번 나올 확률. 이게 우리가 뭐 했었냐면은 언제? 기말고사 때 배웠던 독립시행의 기본이었죠? 됐냐 안 됐냐? 그럼 요놈을 짓기는 시작 100 시 얼마? 87에 누구의? 3의 배수니까 6분의 2의 몇 승? 87승 곱하기 누구의? 6분의 4의 몇 승? 13승. 됐어 안 됐어? 이렇게 풀었던 거잖아. 이거 그대로 적용된다고. 확률 질량 함수는 누구의? n, c, x의. 됐어 안 됐어? 요놈의 식기 p의 몇 제곱? x제곱 1의 시행시 확률. 됐나요? 다음 곱하기 q의 몇 제곱? n 마이너스 x제곱인데 당연히 p 더하기 q는 항상 얼마나? 1 나오는 요형되었죠? 됐냐 안 됐냐? 표현 이해 갔니? 됐어? 요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이항분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문자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런 이항분포를 이용한다는 건 당연히 이게 확률 변수가 뭐니까 무슨 확률 변수니까 이상확률 변수니까 뭐를 작성을 하시는 게 기본이야. 표를 작성해야 돼. 그럼 이때 확률 변수가 요놈 x번 나온다라고 하면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에서부터 얼마까지? 어디까지? 100까지 가질 수 있겠지. 그때 그 밑에 확률들이 다 하나씩 표현이 될 거 아니야. 100시 0의 6분의 2의 0승 6분의 4의 100승 100시 1의 6분의 2의 1승 6분의 4의 99승. 표현 이해가 쌓아가서 쭉 가겠죠? 평균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둘 뭐해? 둘 뭐해? 둘 뭐해? 싹 다 뭐해? 그 짓 해야 돼. 맞아 틀려? 근데 이거 100번 시행이잖아. 할 거야? 못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냐면 익히는 겁니다. 기대값, 평균, n 곱하기 p. 됐니? 뭐 하라고? 외우라고. 증명을 할 수 있긴 한데 굳이 증명을 다루지는 않아. 내신이 빡세게 나오면 내가 증명 이거 하나하나 시키겠는데 굳이 뭐 기대값 정도만 우리 뭐 필요하면 하고 안 필요하면 굳이 안 해도 되고. 됐지요? 분산. 표준 편차는 쓸 필요 있니 없니? 없어요. 표준 편차 한 번만 써봅시다. 표준 편차는 시작 루트 n, p, q. n이 의미하는 건 뭐 의미한다고? 시행, 횟수. 독립시행의 시행 횟수. p가 의미하는 건? 한 번 시행시에 뭐? 확률. 됐냐 안 됐냐? 다음 q는? p하고 q도 하면 얼마니까? 1 나오니까 반대사건의 확률. 됐죠? 그것만 기억하시고 그대로 풀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x가 무선확률 변수를 따라가고 이산 확률 변수를 따라가고 됐니? 근데 그게 무슨 시행을 다루고 있다면 독립시행을 다루고 있다면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때 걔를 확률 변수 x는 무슨 분포를 따라간다라고 표현하며 이항분포를 따라간다고 표현하며 됐어 안 됐어? 그런 다음에 뭐를 구하시는 거라고? 저놈의 식기에 대해서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과정이 원래대로라면 예전 과정, 예전도 7차기 정도 아니고 정말 6차 때나 했던 과정이니까 그때는 우리가 증명을 직접 했지만 지금은 굳이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만약에 학교에서 저걸 다뤘어요. 후딱 오셔서 얘기하셔야 됩니다. 됐니? 근데 딱히 다룰 일은 없을 겁니다. 쟤들은 거의 없을 테니까
만약에 학교에서 다뤘다면 얘기하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그냥 결과만 익혀놓고 그대로 가시면 돼요. 빈칸 채우기는 안 나와요. 아예 다루지 않기 때문에. 됐어? 저기는 그냥 외우고 끝내시는 걸로. 표현 이해갔니? 자, 그러면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379번이요. 63페이지에 63페이지에 379번. 자, 379번 보시면 몇 개의 동전을 10개의 동전을 어떻게 할 때? 동시에 뭐 할 때? 던질 때 무가 나오는, 뒷면 나오는 동전 던지기야. 무슨 시행? 독립시행. 동전 10개 던지니까 한 개 10번 던지나 10개 던지나 같아달라? 같지요? 되냐 안 되냐? 그럼 시행 횟수는 몇 번? 10번. 뒷면 나올 확률 얼마? 그렇지. 선생님 갑자기 웬 2분의 1이에요? 다시 몇 회 시행시 확률? 1회 시행시 확률. 됐냐 안 됐냐? 그럼 이거 너무 쉽게 해서 확률 변수 x는 뭐 한다? 따른다. 누구를? 이항분포 몇 콤마? 10 콤마 얼마를? 2분의 1을.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함수를 확률 무슨 함수 표현할 수 있다? 질량 함수 표현까지 할 수 있다.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무슨 시행이기 때문에? 독립시행이니까. 시작. x 곱하기 1에 x제곱 곱하기 2분의 1에 끝. 단 x는 0, 1, 2로 가져야 됩니다. 0보다 큰 하나가 또 쓰시면 안 돼요. 그때는 뭘로 되니까 실수야. 연속으로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10까지. 다시 분명히 서술형 나오면 이거 반드시 써야 된다 그랬다. 이거 안 쓰면 100% 감점 당한다고.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됐지요? 여기까지 표현. 됐니? 자, 다시 한 번 더. 380번. 명중률이 몇 분의 몇인? 3분의 1인. 즉, 한 발 쏘면 몇 분의 몇의 확률로? 3분의 1의 확률로 뭐 한다는 거야? 화살 맞춰? 근데 7발의 화살을 쏴. 되냐, 안 되냐? 그래, 7발의 화살을 쏘면 화살 쏘는 행위는 서로 영향을 끼친다, 안 끼친다? 안 끼친다. 쌤, 심리적으로 이거 멘탈 나가잖아요. 수학에서 심리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냉정하게 가셔야 돼요. 수학에는 아무 관련도 없습니다. 됐지요? 그러니까 너무 쉽기다. 아무 영향도 안 끼친다는 건 무슨 시행을 한다는 거야? 독립시행한다는 거야. 그때 명중하는 화살의 개수 x니까 이 확률 변수 x가 무슨 확률 변수가 나오게 되겠니? 이산 확률 변수 나오겠지요? 됐어? 그러면 이 확률 변수 x가 독립시행의 이산 확률 변수를 갖고 있어. 그럼 무슨 분포를? 이항 분포를 따라가겠네. 맞아 틀려? 자, 표현합니다. 확률 변수 x는 따라갑니다. 따라 바이노미널 베르누이 하면 안 되니까. 자, b 가로 열고 7 콤마 그렇지. 됐지야. 이해 갔냐 안 갔냐? 한 번 더. 382번으로 가서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 가로 열고 9 콤마 2분의 1을 뭐 할 때? 따를 때. 한글 표현하면 그거고 그 한글 안 하면 이게 끝.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니까 선생님 그냥 저렇게 표현하고 끝내시면 돼. 다음을 구하시오. x의 무엇을 구하여라? 확률, 질량 함수. 그러니까 영어 공부하시라고. 갑자기 함수 나오는데요? 그럼 개소리 하지 마시고 구하세요. 시작! 자, 불러보겠습니다. 이 놈의 식기는 9C 얼마의 x에 다음 누구의
2분의 1의 몇 승? x승 곱하기 다음 2분의 1의 몇 승? 9 마이너스 x승이고 단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뭐? 0, 1, 2, 3, 4, 5, 6, 7, 8, 9 다 쓰기 싫으시면 0, 1, 2 정도 쓰고 점점점 다음에 점하고 9 됐니? 자, 그 다음 2번 해석해서 읽으면 아무도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항상 내가 야 표현 좀 제발 공부해라 라고 하면 공부 좀 하세요. 이게 뭔 소리인지 알아야지. 분명히 얘기했잖아. 공식 외울 거 없다고. 저거 그냥 저거는 받아들이고 뭐 저 정도의 앞에서 배운 거니까 끝이 뭐고. 여기 공식 외울 거 없다니까. 그러니까 표현이라도 좀 익히시라고. 표현. 읽으면 P, X는 얼마? 3. 해석하면 확률 변수 X가 얼마에? 3일. 뭐 구하여라? 확률 구하여라. 먼저 내용부터 이게 뭔 소리 하는지 익혀야지. 이게 끝이란 말이야. 문제 표현이. 다시 확률 변수 X가 얼마가 돼? 3이 될 뭐 구하여라? 확률 구하여라. 근데 위에 무슨 함수 있었어? 확률. 질량 함수. 그러면서 좌변 표현 계속 내가 적어줬지. 보라고 제발요. 보셔야 된다니까. 왜 내가 자꾸 표현을 얘기하냐면 전에 이걸 강조 안 하고 그냥 가르쳐 놓으면 나중에 이거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예 다 모르겠어요. 아니면 쇠파이로 애들 생긴다니까. 표현 공부하라니까. 이해갔니? 됐어? 그럼 다시 확률 변수 x가 얼마가 될? 3이 될. 뭐 구하라고? 확률 구하라고. 그러면 위에 무슨 함수 있으니까 확률. 질량 함수 있으니까 거기 누구 들어갈 자리에? x 들어갈 자리에 얼마? 3 갖다 놓으면 끝이겠죠. 표현 됐냐 안 됐냐? 됐니? 다시 한번 더 갑니다. 밑으로 384번으로 오셔서 384번 확률 변수 x가 다음과 같은 무슨 분포를 따를 때? 이항분포 따를 때. 자, 그럼 갑니다. 384번 이항분포 63,3분의 1을 따른답니다. 확률 질량함수 시작. 자, 다 썼니? 대문자 P 라지 X는 스몰 x 또는 거기 뒤에는 문자 표현 바꾸셔도 됩니다. 변수만 바뀌는 거니까. 꼭 소문자 X 쓸 필요는 없어요. 됐어? 연어로 쉽게는 몇 시 몇에 63C X 또는 R 또는 자기 원하는 변수. 다음 곱하기 다음 누구의 3분의 1의 몇 제곱? X제곱, R제곱 뭐 알아서 변수. 다음 3분의 몇에 2의 몇 제곱? 63 마이너스 x제곱 또는 r제곱 원하는 변수는 바꿔서. 됐죠? 그런 다음에 단 x는 뭐? 0, 1, 2, 점점점 어디까지? 63까지 반드시 쓰시는 거 까먹지 마시고. 그랬을 때 어쨌든 x의 평균, 확률 변수 x의 평균 구하라며. 그럼 다른 표현이 뭐랑 똑같아? 확률 변수 x의 평균 같은 표현 뭐 있다고? 기대값 EX, 분산 무브 VX, 표준편차 무브 시그마 X. 됐냐 안 됐냐? 그럼 EX는 뭐 곱하기 뭐 하면 된다? 63 곱하기 얼마? 3분의 1. VX는 뭐 곱하기 뭐 하면 된다? 63 곱하기 3분의 1의 다음 3분의 얼마? 2. 표준편차 시그마 X는 분산에 뭐 씌워라? 됐죠? 그럼 끝이 뭡니다. 우리는 왜 결론만 넣고 볼 거기 때문에 중간에 증명이 필요하면 했겠지만 일단은 요새 필요하지 않으니까. 자, 그러셔서 다음 시간 숙제는 일단 70에서 아니지. 우리 다음 주 금요일 수업 없잖아. 다음 주 금요일 수업이 없으니까 우리 숙제는 73에서 끊겠습니다. 73까지가 숙제예요. 자, 바로 시험 보겠습니다. 노트 넣으시고
자료 보러 갈게 나는. 자료상 여기까지. 아이 누라니까 뭘 세상 안 되면 재시험 보면 되지 뭘 고민하나 뭐 때리긴 해 뭐래 재시험 와서 고민하는데 뭐 그게요 얼마나 그래프 그래요? 어? 그래프 그래요? 아 그래야지 문자 틀리면 그어버릴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반드시 주의하시고요.
자, 그거 두 문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였냐면 70페이지에 353번과 다음에 71페이지에 359번이었니? 자, 70페이지 질문 없고 71페이지 질문 없어? 오케이. 다음 넘기시고 다음 평균변화 미분계수 주가수 자, 다음 우리 노트 펴가지고 노트를 내볼까지요? 그 다음에 예제 연습합시다. 내려온 거 전부 다는 안 할 테니까.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미분계수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고요. 그 다음 그거 다루는 거 봤었고 번호 중에 요거 말고 미분계수 순간 변화. 자, 세 번째는 미분 가능과 연속성. 얘도 거의 공식처럼 빨리 받아들이시고요. 자, 먼저 결론을 내리게 되면 함수 fx가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면 x는 a에서 연속이에요. 여기 결론이니까 요 새끼는 빨리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즉 그 얘기를 요걸 이제 우리가 증명을 할 텐데 다시 자 먼저 이 함수 fx라는 놈의 식기가 x는 a에서 뭐가 가능하다는 건 미분이 뭐하다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얘는 단순화시켜서 얘기하게 된다면 x는 a에서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라는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갔어? 그럼 x는 a에서 미분계수니까 fx라는 함수에서 x는 a에서 미분계수는 뭐라고 정의가 되는데 f 프라임 뭐 a라고 정의가 되겠지. 그 f 프라임 a가 정의되는 식이 우리는 정의식이 총 4가지를 썼었어. 됐니? 요 놈의 식기는 dx, d의 뭐와 y와 다음 리미트 델타 x가 제로로 갈 때랑 리미트 h가 제로로 갈 때랑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됐어? 그 정의식 중에서 뭐 하나를 써가지고 얘를 쓴다면 리미트 x가 a로 가고 있을 때 다음 요놈 식기 정의식 쓰면 뭐분의 x 마이너스 뭐분의 a분의 다음 fx 마이너스 fa 됐냐 안 됐냐? 요놈의 식기가 이 미분계수라는 요 표현이 얘가 뭐 한다는 거야? 존재한다는 거야. 여기까지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됐니? 그럼 요 놈이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 극한이 뭐 한다고? 존재해. 그 얘기는 말 바꾸면 저 극한이 뭐 한다는 거야? 뭐 한다? 수렴한다. 그렇지. 리미트 붙었으니까 무조건 기본은 극한이라고 했어. 됐냐 안 됐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극한의 성질은 수렴하면 무슨 연산? 4층 연산 가능. 됐니? 그랬을 때 이때 A로 가고 있을 때 x-a라는 몇 차 함수를 그려보면 1차 함수를 그려보면 얘는 당연히 연속인 함수잖아. 그러니까 x는 a인 점에서 극한값이 존재해야 안 해? 해. 쟤 수렴할 거거든. 얼마로 수렴하니? 0 수렴이야. 표현 됐냐 안 됐냐? 그럼 얘가 제로로 수렴하니까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x가 a로 가고 있을 때 x-a분의 fx-fa와
다음 곱하기 x-a를 해도 얘도 뭐 할 거야? 수렴하겠지. 얘 뭐 했고 수렴했어? 얘 뭐 했어? 수렴했어. 근데 이게 얼마로 수렴하는지 현재 알아 몰라? 몰라. 하지만 얘가 얼마로 수렴하니까 0수렴이니까 이 값은 모르더라도 둘을 모한 놈의 식기는 곱한 놈의 식기는 반드시 수렴을 하기는 해? 얼마로 수렴하겠니? 0으로 수렴을 하게 되겠지. 그럼 얘가 제로로 수렴을 하니까 어쨌든 이 식을 정리하려면 x-a끼리는 나눌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얘네들 나눠주게 된다면 리미트 x가 a로 가고 있을 때 fx-fa라는 놈의 식기만 남게 될 것이고 얘가 얼마로? 0 수렴한다는 얘기랑 동일하겠지요? 그랬을 때 fa가 의미하는 건 x가 얼마인 지점에서 a인 지점에서의 뭘 의미하니까? 함수값을 의미하니까 리미트의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리미트 변수 x인 거거든. 됐니? 그럼 영향 안 받으니까 리미트 바깥으로 빼도 돼 안 돼? 돼요. 돼. 그럼 리미트 x가 a로 가고 있을 때 fx 마이너스 fa가 당연히 얼마가 될 것이고 0 나올 것이고 상수니까 그대로 이항을 시키면 x가 a로 가고 있을 때 fx와 다음에 fa가 어떻다? 같다라고 유도할 수 있죠? 그럼 이 표현이 x는 a에서의 무슨 값? 극한값. x가 얼마인 지점에서? a인 지점에서 무슨 값? 함수값. 됐냐 안 됐냐? 그러면 여러분 식기는 극한값이 어떤 값을 갖는다는 건 이 극한이 뭐하고? 수렴하고 함수값이 얘랑 똑같다는 건 어쨌든 이 함수값이 존재한다는 얘기거든. 근데 극한값과 함수값이 서로 어떻대? 같대. 그러니까 x는 a에서 뭐가 나와? 연속이거든. 됐니? 그래서 어떤 미분계수에서 이 미분 가능한 연속성은 미분이 가능하면 단순하게 됐니? 연속이에요. 다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한 점에 뿐만이 아니라 어떤 구간까지 얘기해서 미분이 가능하면 뭐가 된다고? 미분 가능하면 당연히 뭐가 된다 무조건? 연속이다. 표현이 같이야. 됐냐 안 됐냐? 됐니? 다시 미분 가능하면 뭐? 연속이다. 공식처럼 그냥 빨리 익히시는 겁니다. 얘는. 됐나요? 다음. 그렇다면 이 미분이 가능한 지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럼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건 당연히 표현하게 된다면 이런 거야. 리미트 x가 a로 가고 있을 때 x-a분의 fx-fa라는 x가 a인 지점에서 미분 계수지 이 값이 뭐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존재하지 않으니까 미분이 뭐하다는 거야? 불가능하다는 거야. 여기까지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 갔니? 요 값이 뭐하지 않는다고? 얘가 뭐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미분이 뭐하다? 불가능하다.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그럼 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리미트부터 쓰니까 무슨 값? 극한값. 그럼 극한값이 존재 안 하려면 무슨 극한과? 좌극한과 기본적으로 무슨 극한이? 우극한이 어때야 돼? 달라야 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좌극한을 표현하게 되면 좌극한은 리미트 x가 a-로 가고 있을 때 x-a의 fx-fa가 될 거고요. 우극한은 리미트 x가 a 플러스로 가고 있을 때 x-a분의 fx-뭐로 fa로 표현이 되는데 둘이 서로 어떻다? 다르다. 표현 이해갔니? 그랬을 때 이 좌극한에서 같은 좌극한인데 얘를 쳐다보면 이것만 보면 이게 무슨 변화율이야? 평균 변화율이지. 근데 A의 어느 쪽에서? 왼쪽에서 평균 변화율이잖아. 얘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단순하게 좌미계수, 왼쪽의 미분계수, 좌미계수라고 칭하고요. 그럼 얘는 A의 어느 쪽의 미분계수니까 오른쪽의 미분계수니까 뭐라고 표현하면 돼? 우미계수라고 표현을 하고 얘놈이 의미하는 건 왼쪽에서의 미분계수, 즉 미분계수랑 같은 표현이 뭐가 있다고? 순간 변화율도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요 놈의 의미는 뭐라고 받아들이시는 거냐면 왼쪽에 무슨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됐어 안 됐어? 다음 얘는 어느 쪽에? 오른쪽에 무슨 기울기? 접선의 뭐 기울기. 둘이 서로 어떻다? 다르다라고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즉 그래프를 판단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래프상에서 보게 된다면 이런 모양인 겁니다. 그래프상에서 보면 어떤 함수 fx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여기가 x는 a라는 지점이라고 할게요. 그럼 x가 a인 지점을 이렇게 보게 된다면 이 함수 그래프는 연속이야 부연속이야? 연속이지. 모든 실수가 연속이잖아. 그래프는 어쨌든 못 돼 있으니까 이어져 있으니까. 됐니? 그랬을 때 요 x가 a인 지점에서는 그 연속인데 그럼 이건 미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를 그림상에서 우리가 판단하려면 원래대로라면 그림을 만약에 못 그려. 그림을 못 그린다면 당연히 못 써야 되는 건 이 극한이 있냐 없냐를 확인하셔야 돼. 이것뿐만이 아니라 h0로 가는 꼴을 쓰든 저걸 쓰든 둘 중에 하나는. 표현 이해갔어? 근데 그나마 저거 써드린 이유는 좀 편하니까 저걸 써드린 거지 실제적으로 더 많이 쓰이는 건 h0로 가는 게 훨씬 더 많이 쓰이긴 합니다. 미분계수 정의식은. 됐지요? 자 어쨌든 그러면 요 놈의 식기에 미분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이 A인 지점에 어느 쪽에서의 왼쪽에서의 모의 기울기와 접선의 기울기와 오른쪽에서의 모의 기울기를 접선의 기울기를 확인하시라는 거야. 그럼 왼쪽을 쳐다보게 되면 얘가 무슨 볼록이니? 그래프 모양이 무슨 볼록의 모양이야? 아래 볼록의 모양이지? 그럼 아래 볼록이니까 접선은 아래 볼 아래쪽인 여기에서 이렇게 접선이 그어지게 될 거거든. 됐어 안 됐어? 그걸 우리는 무슨 미분계수라고 한다? 좌미계수. 다음 A의 어느 쪽에서? 오른쪽에서 또 무슨 선을 그어보면? 접선을 그어보면 표현이 이해갔어 안 갔어? 그럼 연호를 시키면 무슨 미분계수? 우미계수. 그럼 요 새끼는 딱 보자마자 반드시 얘는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고요. 얘는 무슨 수? 음수지. 그럼 어쨌든 값은 몰라도 양수 음수니까 둘은 같아 달라? 둘은 어때? 달라. 그러니까 이 x는 a에서 뭐가? 미분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렇지.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됐냐 안 됐냐? 표현 이해 갔니? 그 얘기는 a에서 뭐가 연속이 돼도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돼. 역은 안 돼. 하지만 우리가 1학년 때 배운 명제 뭐가 되면 대우와 그 명제는 항상 어떻다 참거진 여부가 같다고 얘기하잖아. 우리가 배우는 건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는 참이라는 거야. 역은 때려주겨도 안 되고요. 그러면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쟤를 대우로 표현하면 x는 a에서 연속이 아니면 즉 뭐가 되면 불연속이면 미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렇지. 불연속인 지점은 당연히 미분 불가합니다. 왜? 접선의 기울기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 갔니? 됐어? 자 그럼 그 얘기는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된다면 뭐 할까? 이렇게 해볼까? 이 지점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불연속이지? 그럼 얘 미분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왜? 왼쪽 접선의 기울기 오른쪽 접선의 기울기 어때? 달라. 됐냐 됐냐? 그냥 그러고 바로 판단하시는 거야. 근데 이거를 굳이 안 그래도 되고 뭐가? 불연속이면 뭐다? 미분 불가능하다. 그러고 바로 뭐 하셔도 끝내셔도 되고요. 쌤 이런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봤을 때 x가 얼마인 지점 a인 지점을 확인을 해보면 어쨌든 얘는 지금 현재 연속이니 불연속이니? 연속입니다. 됐지요? 그랬을 때 A의 왼쪽 부분은 어쨌든 요거의 왼쪽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될 것이고 됐어 안 됐어? A의 어느 쪽은? 오른쪽은 얘보다는 조금 바뀌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건 다르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좌우 극한의 A-와 A+는 어떻게 된다고? 아주 어떨 거라고? 작을 거라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작은 거라고. 그러니까
눈에는 조금 달라 보일 것 같긴 하지만 그것도 이미 뭐한 거야? 우리는 되게 큰 값을 보는 것 뿐인 거야. 지금처럼 이렇게 완만한 뭘 띄고 있으면 곡선을 띄고 있으면 여기는 미분 가능해 불가능해? 미분 가능한 겁니다. 표현 이해갔니? 그럼 미분 불가능하다는 건 이런 게 아니라 요런 지점들 이렇게 돼 있는 거. 여기 x 얘는 미분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겠죠. 왜? A 왼쪽은 거의 얼마에 가깝고? 제로. A 오른쪽은 어떻게 되니? A 오른쪽은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 됐냐 안 되냐? 그럼 얘는 미분 가능 불가능? 미분 불가능. 됐어? 근데 이때 조금 주의하셔야 될 건 이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보면 A 왼쪽은 곡선이고요. A 오른쪽은 직선이에요. 마찬가지로 A 왼쪽은 직선이고요. A 오른쪽은 뭐야? 곡선이에요. 됐어? 그럼 그 얘기는 뭔 소리냐면 쌤 이렇게 돼 있으면 무조건 미분 불가니까 여기 직선이고 얘 곡선이면 미분 불가능하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몰라. 왜냐면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됐니? 그림을 그릴 때 너네가 곡선의 이 기울어진 요 각각의 공률을 다 하나씩 계산해서 그려? 아니잖아. 우리 칙칙 그리고 말거든.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뭔 소린지 이해 갔어 안 갔어?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보면 얘는 지금 상수함수 기울기 제로짜리고 이거 이렇게 올라가는 아볼 쪽이니까 이 새끼는 기울기 양수니까 이거 무조건 미분 불가능하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 됐니? 근데 이거는 요 지점은 이런 모양 같은 경우에는 판단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처럼 완벽하지 않으면. 표현 이해갔니? 이런 경우에 보통 판단이 잘 애매할 때가 많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 무조건 찍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표현 이해갔냐 갔냐? 그럼 이렇게 안 되는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해요? 당연히 뭐 하셔라? 확인해라. 존재하고 확인해라. 그럼 정의식으로 확인을 하느냐? 정의식을 못 쓰던 문항이 나올 때는 정의식을 못 쓰는 문항이야. 소리. 기본은 무조건 정의식을 쓰는데 실제로 너네가 문제를 풀다 보면 정의식을 거의 안 써.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해갔니? 대부분 잘 안 써. 나도 수업할 때 잘 안 표현해 주거든. 뭔 소리인지 이해갔어? 근데 이렇게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반드시 먼저 뭐를 하시라고? 미분 가능 여부를 반드시 뭐 해봐야 돼? 판단을 해야 돼. 확인을 하라는 거야. 판단 이러면 안 되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직접 미분 가능 여부를 확인하셔야 돼요. 저 지점에서. 됐니? 그럼 이걸 확인을 할 때는 무조건 가장 기초는 무슨 식을 쓰는 것이고 정의식을 쓰는 것이고 표현됐니? 그 다음 정의식이 쓰기 보통 안 쓰고 우리가 대부분 이 두 번째를 많이 쓰는데 두 번째를 못 쓰는 문제가 나와요. 됐지요? 못 쓰는 문제가 나온다고 두 번째 걸. 말 들어. 못 쓰는 문제가 나와. 물론 고난이도겠지만 나와. 이해갔니? 엔간한 내신 문제는 두 번째 걸로 대부분 구해. 두 번째 거 구하는 건 그냥 좌미계수와 우미계수 확인이야. 확인이야 얘는. 정의식 안 쓰고. 이해갔니? 이건 쉬워 그냥. 미분한 다음에 갖다 확인만 하면 되는 거거든. 됐냐? 그런데 요런 놈들이 아니라 이 식을 못 때려낼 때가 있어. 지금 뭐라고 말은 못 해주지만 그 유형 자체를 너희들한테 설명해줘 봤자 어차피 너희들 못하잖아. 못한단 말이야. 내가 확인 못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 좌미계수와 우미계수를 못 쓰는 문항은 반드시 정의식을 쓰셔야 돼. 그러니까 머릿속에 항상 갖고 가셔야 될 게 누구를 까먹지 말고 정의식 쓰는 건 까먹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정의식을 외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 문제풀이에 써먹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해갔니? 2학년뿐만이 아니라 3학년 때도 당연히 써먹어야 됩니다. 이건 됐지요? 2학년 포함해서 3학년 때까지 계속해서 써먹는 연습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정의식은 계속해서 공식시험을 보는 거고 물론 정의식 공식시험은 내신 문제 풀이도 필요하니까 그냥 쓰라는 거기도 해요. 어쨌든 얘는 무조건 필요합니다. 이 연구는 나중에 하다 보면 다 이걸로 풀고 앉아있어. 100명 중에 99명? 1000명 중에 999명 다 이걸로 풀어. 그 한두 명만 이걸로 안 풀고 정의식을 자꾸 떠올리는 그 극소수의 인원들이 결국에 상위권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순서를 미분 가능 여부 확인을 할 때는 미분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우리는 그래프를 그려서 판정하면 좋은데 그래프를 못 그려. 또는 그래프를 그렸더라도 지금처럼 뭐해? 애매해. 지금처럼 뭐해? 애매해. 이해가냐 안 가냐? 확실하지 않고 애매해. 그런 지점들은 이해가니? 저는 지금 이게 확실한지 애매한지 지금 이거 판정도 안 되는데요. 그건 뭐 공부하면서 늘리셔야 되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해갔지요? 어쨌든 확실하지 않고 애매할 때는 반드시 확인을 하는데 대부분 두 번째만 하니까 제발 첫 번째 거 까먹지 마시라고. 이해갔어? 첫 번째 거 정의식에서 즉 정의식을 쓴다는 건 미분계수식을 만들어서 이 극한이 뭐 하는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야. 표현 이해갔어 안 갔어? 다시 이 극한이 뭐 하는지를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뭐 하는 거라고? 확인하셔야 된다고. 표현 이해 갔지요? 됐나요? 네, 정도 여기까지. 이 시간에 알람이 왜 필요하지? 뭐 하는데 이 시간 알림이야? 정확하게 9시 알람인데? 아침도 아니고? 나 오전을 오후로 했던 거였어. 저녁 9시에? 드라마? 드라마? 아니 설마 뉴스 볼 건 아닌데 뉴스는 안 할 거고 뭐지? 왜 이 시간 알람이 필요할까? 9시에 뭔가 까먹지 않고 해야 될 게 없잖아. 설마 너 너무 뭐 이안 닦고 그래가지고 이 닦기 뭐 그거 하는 거 아니야? 이 닦는 거 아니면은 뭐 씻기 이런 거. 씨 여름이 지금 더워 죽겠으니까 씻는 거 알아서 씻을 거고. 아침 9시는 뭐야? 일어나는 시간? 9시에 일어나 아침에? 방학이라고 아주 그냥 즐기는구만. 그 정도는 빨리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9시는 빨리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9시는 빨리 일어나는 거야? 학교 갈 때 9시에 안 일어나잖아. 그러면 학교 갈 때도 9시에 일어나? 그거 아니죠. 9시면 1교시 시작 아니니? 아이고 일어날 수도 있지 뭔 상관이야. 1교시 시작하고 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애들 이제 점심때쯤 해가지고 학교 간 다음에 밥 먹고 그 다음에 하루 시작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 자, 왼쪽 지워도 되나요? 왼쪽은 조금 지우겠습니다.
부분도 쉬웁니다. 자, 되셨으면 저거 마지막 설명 조금 더 하고 그 다음에 쓸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봅시다. 요 새끼는 나중에 이제 지금은 거의 모의고사에서 날라갔고요. 내신 시험에서나 가끔 띡띡띡 띵겨서 나오니까 그것도 예전에는 이제 좀 어려운 학교, 시험 어렵게 낸 학교들만 나왔었는데 시험 쉬운 학교들은 뭐 솔직히 저것도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들은 이제 그나마 저건 좀 알아는 두셔야 되기 때문에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리미트 h가 제로로 갈 때 2h분의 f1 플러스 h 마이너스 f1 마이너스 h. 그러면 극한 나왔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모하기는 꼬라기는 먼저 가셔야 되고 그래프는 안 될 테니까 분모 어디로? 0으로. 분자 어디로? 0으로. 그럼 0분의 0꼴이니까 쟤를 f1 플러스 h, f1 마이너스 h 무슨 값? 함수값의 차야. 그럼 무슨 변화량이야? y 변화량이야. 됐냐 안 됐냐? 그럼 연어무식기는 그럼 어떻게 바뀌어? 분모 5 빼기 뭘로? 1 플러스 h에서 1 마이너스 h 뭐 해야 돼? 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몇 h? 2h. 그럼 미분계수 꼴 맞네? 그럼 쟤는 f 플라인 몇랑 똑같니? 1. 근데 이걸 f 플라인 1이라고 뽑아낼 때는 언제 뽑아내는 거냐면 x가 얼마에서 1에서 뭐가 할 때는 미분 가능할 때는 f'1이라고 뽑아내시는 거예요. 됐니? 그래서 여러분들 예제 노트 문제 풀는 거 오늘 시험 본 것도 맨 위에 내가 뭐라고 적었냐면 fx와 gx가 모든 실수에서 뭐 가능할 때? 미분 가능할 때라는 단서 조건을 깔아드리고 제가 그걸 문제 풀게 했습니다. 됐니? 그렇다면 x는 1에서 만약에 뭐하다면 이 함수 y는 fx다. 요 fx다. x는 1에서 뭐하면 미분이 불가능하면 이때 저 무슨 값을 구하여라? 극한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을 때 표현이 이해가냐 안 가냐? 다시 무슨 값을 구하라고 한다면 극한 값을 구하라고 한다면 표현이 이해갔니? 됐어? 이때는 불가능 시에는 단순히 뭐를 극한 값 구하기로 가시다. 그럼 극한값 구하기로 간다는 건 무슨 극한과 무슨 극한을? 좌, 우, 극한을 뭐하라고? 확인하라는 거야. 표현이 이해갔어 안 갔어? 좌우 극한을 뭐하라고? 확인하라고.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됐니? 그래서 기존의 필기는 F 스타 A 해가지고 여기까지만 적어드리고 말았습니다. 미분계수 뽑으면 안 된다고. 그거 예제를 보시면 이런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fx가 x가 1인 지점에서 이런 그래프예요. y는 뭐랄까 x 마이너스 x 플러스 2 다음 y는 2x 마이너스 1. 그러면 그림 모양 딱 보자마자 이 함수 그래프 fx는 x의 1에서 미분 가능하니 불가능하니? 불가능하지. 됐어? 그러면 저놈의 식기에 이 극한값을 구하라고 한다면 됐어? 제의 즉 리미트 h가 제로로 가고 있을 때 2h분의 f1 플러스 h에서 f1 마이너스 h를 뺀 이 극한값을 물어봐 라고 한다면 무슨 극한과 무슨 극한을? 좌극한과 무슨 극한을? 우극한을 구하셔야 되고 자 우극한 먼저 갑니다. 리미트 h가 0 플러스로 갈 때 2h분의 다음에 f1 플러스 h 가는데 보세요. h가 0 플러스로 간다는 건 어쨌든 0보다 커? 커? 그러면 1 플러스 h는 1보다 커? 커지. 그럼 f라는 함수에서 1보다 큰 값을 넣으라는 거야. 맞아 틀려? f라는 함수에서 1보다 큰 값 x에 얼마를 갖다 넣으라는 거야? 1 플러스 h 갖다 넣으라는 거야. 다시 x가 1 플러스 h에서 무슨 값? 함수값이니까. 됐냐 안 됐냐? 됐니? 그러면 이 함수 그래프에서 x가 1보다 뭐한 경우 함수식을 찾아야 돼? 큰 경우 함수식을 찾아야 돼. 그나마 니들한테 제일 편한 게 이 식일 테니까. 1차로 지랄 맞으면 몇 차까지? 2차까지 나오겠죠? 학교 내신. 이해갔니? 학교 계산 지랄 맞은 동안 포인팅.
됐니? 됐어? 그러면 이때는 오른쪽씩 써야 돼? 왼쪽씩 써야 돼? 오른쪽씩 써야 돼. 그럼 얘 뭐 곱하기? 2 곱하기 뭐? 1 플러스 h 마이너스 얼마? 1. 이게 f1 플러스 h야. 빼기 f 다음에 누구를 쓰는데 1 마이너스 h라는 걸 써야 되는데 h가 0 플러스로 가니까 1 마이너스 h는 1보다 커 작아? 그렇지, 작아. 그러면 1보다 작은 쪽에 x값을 갖다 넣는 거네? 그럼 그 얘기는 어느 쪽에 있는 놈의 식기를 왼쪽 함수 써야겠지요. 맞아, 틀려? 그럼 얘 같은 경우엔 마이너스 붙은 뭐? 1 마이너스 h 플러스 얼마? 2. 됐냐 안 됐냐? 됐니? 그럼 요놈은 정리하게 된다면 2 플러스 다음에 2h 마이너스 1이니까 2h 마이너스 1 나올 것이고 요놈의 식기는 다음에 h 빼기 1 h 플러스 1 나올 것이고 됐어 안 됐어? 에이 문제 잘못 만들었네. 그럼 왜? h 플러스 1 2h 플러스 1 됐구나? 문제 잘 만들었네. 됐지? 됐니?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요놈의 식기 빼니까 분자는 그럼 몇 h? 분자 몇 h? h. 그럼 얘 얼마로? 2분의 1로 우극한. 됐니? 이거 숫자를 만들어주게 줄 거거든. 만약 여기 상수가 살면 발사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안 줍니다. 재밌냐? 다시 리미트 h가 0 마이너스로 가고 있을 때 2h. 그러면 다시 h가 0 마이너스로 가니까 1 플러스 h는 1보다 커 작아. 이때는 오른쪽 거 써야 돼? 왼쪽 거 써야 돼? 그렇지. 이해 갔어 안 갔어? 그 좌우극한을 요 의미까지 보셔서 함수를 적용하셔야 된다. 뭔 소린지 이해갔니? 그럼 1의 왼쪽 그래프에 갖다 넣게 된다면 마이너스 다음에 1 플러스 h 더하기 2 나올 거고요. 다음 빼기 그럼 요 새끼는 1보다 어느 쪽? 큰 쪽이겠지요 이제. 그럼 1보다 큰 쪽 오른쪽의 그래프에 2 곱하기 1 마이너스 h 마이너스 1 요렇게 갖다 넣을 것이고 만들어지길 기대합시다. 요놈의 새끼는 그러면 마이너스 h 플러스 1 다음 요 새끼는 다음에 얼마야? 마이너스 2h 플러스 1 됐지요? 그럼 요놈의 새끼도 리미트 h가 0 마이너스로 하고 있을 때 2h분의 다음 뭐 h 그럼 얼마? 2분의 1 됐어 안 됐어? 그럼 함수식에 따라서 이 극한이 존재한다라고 말은 할 수 있니 없니? 있지요? 또 함수식에 따라서 이 극한이 존재 안 한다고도 볼 수 있어 없어? 있지요? 즉 이 극한은 fx가 x는 1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면 항상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 없어? 다시 fx가 x는 1에서 미분이 가능하면 f'1이니까 이건 존재하겠지. 됐냐 안 됐냐? 근데 fx가 요놈 식기가 x는 1에서 미분 불가능하면 미분 계수는 안 바뀌잖아. 그럼 이 극한 값이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그렇지 없어. 왜? 이 함수식에 따라 바뀔 거거든. 이건 내가 만들어낸 함수식인 거고.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진위로 나오면 그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는 거고 만약 극한값을 구하라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함수식을 뭐 할 거야? 줄 거야.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라면.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때 주의하셔야 될 것 들어가는 함수를 적용을 할 때는 요 0 플러스 0 마이너스 왜? 극한의 0이니까 우리는 무슨 극한과 무슨 극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데 좌극한과 우극한을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좌극한, 우극한을 확인할 때 요 들어가는 함수가 왼쪽의 함수가 들어갈 것인지 오른쪽의 함수가 들어갈 것인지를 정확하게 판정하셔야 된다고. 이해 갔지야? 됐니? 이렇게 깔끔하게 문제가 둘 다 2분의 1로 나오면 참 감사한 거고요. 하나만 나오고 하나 안 나올 수도 있고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둘 다 다른 값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함수 모양에 따라. 표현 이해 갔죠?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서 이거를 만약에 지랄밖에 2차까지 내려면 학교 선생님이 숫자를 정말 많이 고민을 해서 낸 거야. 그렇게 감안하면 돼.
이해갔어? 그게 답이 존재하는 모양으로 나오려면. 이해갔니? 됐지요? 그래서 요거는 항상 요 부분 마지막에 이런 형태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건 요건 잘 주의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웬만한 학교는 잘 안 다루긴 합니다. 저거를. 됐어? 나오면 이건 고난이도야. 나오면 고난이도라고. 저거를 이 의미 0 플러스 0 마이너스 써가지고 쓰는 거 이건 고3 문제에서도 자주 나오지도 않아. 고3 문제 나오면 이건 무조건 고난이도 4점짜리거든. 마지막 문항. 이해갔니?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다루는 문항이니까 이건 적용하는 거 참고만 해두시고 일단 내신형 교재에서 웬만하면 잘 나오진 않습니다. 이 문항은. 그러니까 나중에 나오게 되면 또 우리가 다른 거 보다가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문제 해결을 해드릴 테니까 요거는 필기 해놓으시고 어떻게 접목한다만 주의하면서 자꾸 보시면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필기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계속 합시다. 자, 예제 먼저 보지요. 예제 어디 보실 거냐면 우리가 첫 번째 페이지가 이분이 78페이지니까요. 78페이지. 자, 394번. 함수 fx에 대하여 x의 값이 a부터 어디까지 변할 때? 이까지 뭐 할 때? 변할 때 무슨 변화율이? 평균 변화율이. 됐어 안 됐어? 됐니? 그랬을 때 요 놈의 식기가 얼마가 된다면? 13이 된다면 그러면 요 놈의 무슨 변화를 만들어야 되니까 평균 변화율 같은 표현은 뭐라고? 기울기. 그럼 누구 빼기 누구분의? a 플러스 2 빼기 a분의 다음 f 뭐에서 a 플러스 2에서 f 뭐를 a를 뭐 해야 돼? 빼야 되겠죠? 그때 f a 플러스 2는 x에다 얼마 갖다 넣으시고 a 플러스 2 됐냐 안 됐냐? f인 a는 x에다 얼마 갖다 넣으시고 a 갖다 넣은 거 계산 대비해서 좀 마무리하시라는 겁니다. 됐니? 기울기 표현이니까 동일하게 그냥 만드시는 거예요. 이해 안 가신 분? 없지요? 오케이. 다음 400번 79페이지에 400번으로 갑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함수 fx의 그래프 위의 점 a 1,0과 동점 q t,ft가 있다. 점 q가 a에 한없이 뭐할 때? 가까워질 때. 됐어? 그때 직선 누구의 기울기는? aq의 기울기는 어떤 값? 뭐야 이거? 왜 이게 여기 나와 있어? 응? 자, 직선 AQ의 기울기는 말로만 표현해 보겠습니다. 점 누구에서의? 다시 문제 보면 점 Q가 점 A에 뭐하고 있을 때? 가까워지고 있을 때 직선 누구의 기울기? AQ의 기울기는 점 누구에서의? A에서의 무엇과? 접선의 기울기와 어떻다? 같다. 됐어 안 됐어? 여기까지 이해 갔냐 안 갔냐? 다시 점 누구에서의? A에서의 뭐? 접선의 기울기와 어떻다? 같다.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그러니까 요놈의 식기 400번에서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1번으로 이렇게 끝내셔야 됩니다. 와 이거 미분법까지 다 해야 되는구나. 미분계수만 쓸 수가 없겠네. 미분법을 다 해야 되네. 그 유형은 날려놓고 가야 되네 그러면. 잠깐만요. 아우 쉽게 가려고 해야 되나? 자, 유형 2, 3은 일단 뺄게요. 유형 2하고 유형 3은 지우지 마시고요. 우리 미분법 한 다음에 다시 나갈 거니까 일단 유형 2, 3은 빼겠습니다. 됐니? 유형 2하고 3은 빼겠습니다. 다음 410번이요. 410번 별표. 유형 4번. 여기 해석 연습하셔야 됩니다. 해석 잘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자, 보시면 오른쪽 그림은 미분 가능한 함수 fx와 y는 x의 그래프를 줬고요. y는 x는 안 보이는데 어딘데? 미친 거 아니야? 야, y는 x 어딨어? 이거 나와
그렇지. 자, 어쨌든 y는 fx의 그래프입니다 라고 보셔야겠네요. 됐어?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a가 b보다 작고요 0보다는 컸을 때 거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을 때 1, 2, 3, 4, 5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럼 첫 번째 1번에 나와 있는 첫 번째 표현 읽으면 f 플라임 뭐야? a. 해석하면 x가 얼마에서 해? a에서 해 뭐? 미분계수 또 접선의 기울기 또 순간 변화예요. 됐냐 안 됐냐? 그럼 그 셋 중에서 여기에선 뭘로? 그림 나와 있으니까 x는 a에서의 뭐? 접선의 기울기. 그럼 x가 a인 점 보여? 그럼 점 누구인 거야? a지. 대문자 a 보이니? 그 점 a에서의 뭐 그으면 돼? 접선을 그어. 됐냐 안 됐냐? 됐니? 그러면 접선을 긋게 되면 그 접선을 그었을 때 그은 다음에 옆에다가 씁니다. 기울기가 뭐라고 표현된다고? F 플라임 A라고 표현됐냐 안 됐니? 그럼 한 번 더. 두 번째 1번에 나와 있는 두 번째 표현 F 플라임 뭐? B. 그럼 X는 얼마에서 해? B에서 해 뭐? 접선의 기울기. 그럼 B에서 또 점 B에서 뭐? 접선 그거 그냥 바꿔. 야 씨 그거 하나하나 뭐 지금 미술하니? 어? 미술하냐고 뭐 눈썹 그려? 아 그냥 그려. 야 뭐 눈썹도 할 것도 아니면서 화장할 것도 아니잖아 나중에 너. 아이씨 무슨 눈썹 그리듯이 그거를 씨 접선을 그려가니 이런 완전 그거 말아. 직선 아니어도 되니까. 아유 정말 뭐 눈썹 끊냐? 화장기 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너 화장하니? 어? 화장하냐고. 화장 안 하지? 하지마. 해봤자 못 의미니. 야 채호야 거울을 봐. 거울을. 화장하지 말고 거울을 봐. 아유 자 몸 나다 몸. 자 다시요. 그러면 접선 그었죠. F 플라임 B. F 플라임 A가 크냐 F 플라임 B가 크냐? F 프라임 B가 크죠? 됐어? 다음 고노 의식기에서 쳐다보면 A하고 B를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표현 B-A분의 FB-FA. 그럼 얘는 점 몇 콤마 몇과 B 콤마 FB와 점 몇 콤마 몇에 A 콤마 FA의 무슨 변화율? 평균 변화율. 그럼 점 누구와 A와 점 누구를 B를 이은 뭐 기울기. 됐어 안 됐어? 표현 이해갔니? 그었니? 그러면 누가 제일 커? 그 다음 F 플라임 평균 변화율. 그 다음 F 플라임 A. 됐지요? 표현 됐냐 안 됐냐? 그렇게 직접 긋고 판단하시는 게 고2 때. 이해 갔어 안 갔어? 이게 언제라고? 고2 때 요렇게 푸시는 거라고. 표현 됐니? 자리에 안 가신 분? 없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잠깐만 보시고 일단 그거 만약에 일단 뒷부분 하고 시간 여유되면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418번 한 번 더 확인이요. 418번. 자, 미분 가능한 함수의 fx에 대하여 이제 문제 맨 앞에 또 확인하셔야겠죠. 뭐가 가능? 미분 가능. 됐냐 안 됐냐? 미분 가능한 표현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직접 미분을 해버리든가. 됐니? 우리는 아직 미분 안 배웠지만 어쨌든 직접 미분을 하든가 정의식을 쓰라는 겁니다. 항상 모든 문항의 기본은. 그랬을 때 리미트 h가 어디로 가고 있다면 0으로 가고 있다면 2h분의 f1 플러스 3h 마이너스 f1이 뭐 한다? 수렴한다. 다시 극한 리미트라는 게 나오면 항상 머릿속에 첫 번째 받아들이고 가셔야 될 것 뭘 먼저 떠올리고 극한을 떠올리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다시 뭘 먼저 떠올리라고? 극한을 떠올리는 거야. 됐냐 안 됐냐? 그런데 이 극한이 수렴을 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거 아니야? 그럼 극한 수렴한다라고 해석을 했어? 극한 수렴한다고 해석해 보니까 요놈 식기가 h가 제로로 가면서 꼴 확인이 들어가면 분모 제로로 가고 분자도 어디로? 제로로 가지.
그럼 0분의 0꼴인데 인수는 당연히 뽑아 못 뽑아? 못 뽑아. fx식을 모르니까. 그냥 됐냐 안 됐냐? 그렇다면 요놈의 식기가 문제에 보니까 또 뭐라고 하나 더 정보를 주냐면 뭐가 가능하대? 미분이 뭐하대? 가능하대. 그럼 얘가 미분이 가능하다는 거 아무 말이 없으니까 당연히 어디에서?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걸 표현한 거랑 똑같은 겁니다. 예, 갔어 안 갔어? 왜 우리가 함수 얘기할 때 그냥 변수 범위 안 줬다는 건 당연히 무슨 수가 모든 실수 깔려있다 그랬잖아. 얘도 동일한 거야. 모든 실수에서 뭐가 가능하다? 미분 가능하다. 됐니? 그렇다면 거기 x가 얼마인 지점에서 1인 지점에서도 당연히 미분이 가능하게 될 것이고, 그럼 얘가 0분의 0꼴의 극한인데 분자 부분이 쳐다보니까 무슨 변화량을 의미하니까 y 변화량 의미하니까 미분 계수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x 변화량이 나오려면 분모는 몇 h 만들어야 되고 3h 만들고 이제는 암산 다 되겠죠. 그러면 원식 안 바뀌어야 되니까 3h 곱하고 원래 나누면 얘는 몇 분의 몇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f 플라임 얼마? 1. 한 개 얼마가 될 거라고? 2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f'1은 몇 분의 몇으로? 3분의 4로 계산이 되겠죠. 어떻게 푼지 순서 이해 갔나요? 문제 이해하시는 순서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 아직 미분계수 정의식 정확하게 안 익힌 사람들 빨리 익히세요. 됐니? 계속해서 이건 그냥 그대로 정의식 그대로 풀어야 되니까. 오케이. 그러면 유형 6은 그냥 하셔도 될 거고요. 넘겨서 유형 7도 그냥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유형 8도 그냥 해도 돼요. 계속 우리 다 외웠으니까. 유형 9 일단 넘기시고, 유형 9 일단 제외. 지금 유형 2, 유형 3, 그 다음 유형 9는 넘기는 겁니다. 다음에 유형 10은 그냥 푸시면 되고, 요거는 아까 전에 우리 노트에 필기해 드렸으니까. 다음 유형 11로 가셔가지고 460번 보겠습니다. x의 범위가 뭐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뭐보다 작은 4보다 작은 범위에서 fx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fx가 뭐 가능하지 않은 점?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의 개수를 구하래. 자, 천천히 먼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점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다시 뭐가 존재하지 않는 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점 몇 개? 한 개. 됐냐 안 됐냐? x 얼마일 때? 3일 때. 다음 두 번째 불연속인 점 몇 개? 2개. x 얼마일 때랑? 1일 때랑. 다음 x 얼마일 때? 3일 때. 됐냐 안 됐냐? 그렇다면 불연속인 점이 2개 나왔으니까 미분 불가능한 점 일단 몇 개? 2개. 왜 우리가 알아야 될 명제는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였잖아. 됐어 안 됐어? 0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대우만 성립한다. 그래서 불연속인 점? 미분 불가능한 점 2개. 됐니? 근데 연속이더라도 미분이 뭐 할 수 있어? 불가능한 점이 보이지? 됐냐 안 됐냐? 완벽하게 보이는 거는 완벽하셔야 되고 아닌 거는 뭐 확인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얘는 완벽해요? 아니에요? 완벽하지요? 됐냐 안 됐냐? x 얼마인 점? 2인 점. 연속이더라도 얘는 미분 불가능하잖아. 좌미계수, 우미계수, 즉 왼쪽에서의 접선의 결기, 오른쪽의 접선의 결기가 완벽하게 다르거나. 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 요놈의 식기는 미분 불가능한 점은 몇 개? 3개. 됐니? 근데 나중에 학교 시험은 이 세 가지를 한 방에 봅니다. 한 방에 가서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 A, 겹세 개수 A, 다음 불연속인 것의 개수 B,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 C,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나올 겁니다. 됐니? 그래서 하나 틀리면 보통 틀리게 되니까 그때는 잘 찌르시면 됩니다. 됐지요? 다음 465번을 여기까지는 안 할게요. 이건 미분 계수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유형 2, 3, 그 다음 유형 몇 배라고? 9 빼고 89페이지에 464번까지 풀어오시는데 됐어? 됐니? 요거는 노트에다 따로 잠깐 정리 좀 합시다. 기존 인원들도 이거는 필기하세요.
우리가 뭐를 조금 보셔야 되냐면 지금 나와 있는 문제 형태들을 보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빡빡하게 여기가 지금 자꾸 이 기울기 보는 연습들이 좀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연습하시라고. 됐니? 그럼 얘를 연습하는 건 뭔 소리냐면 이 위로 볼록인 그래프와 아래 볼록인 그래프는 조금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고각을 먼저 잡는 연습과 걔들을 보는 연습을 조금 하시라고. 됐지요? 여기에서 보게 된다면 자, 그 얘기 뭔 소리냐면 이런 모양의 그래프 무슨 볼록이 모양이니? 그렇지. 아래 볼록 하나만 익히면 위볼은 반대야. 그쵸? 반대야. 그러니까 여기는 문제는 이 표현을 익히는 게 아니라 저 표현이 뭘 나타낸다를 해석하셔야 돼. 됐니? 저 표현이 뭘 나타낸다를. 뭘 나타낸다라는 건 예를 들자면 아까 410번에 F'A, F'B, 다음 B-A분의 FB-FA 요 그림상에 잡는 거 보여줬었지요. 표현 됐냐 안 됐냐? 410번에서 그림상에서 잡는 거 연습했었지. 그 표현을 연습하시는 거라고. 됐어? 말 그대로 위로 이 아래 볼록이라는 건 말 그대로 아래 볼록이고 원래대로라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많은 걸 다루지만 그건 미적분 라인인 거고 우리가 그나마 여기서 다룰 수 있는 것만 조금 보겠습니다. 그럼 이 아래 볼록을 의미하는 가장 단순한 표현 중에 뭐가 있냐면 요놈의 식기는 이걸 y는 fx라고 하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이 얘기 무슨 소리냐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무슨 볼록이 그래프를 갖고 있으면 아볼이라는 표현을 보통 주지 않아. 이 표현을 많이 나. 물론 뭐 요거 외에도 더 더 많긴 한데 그나마 지금 고1을 걸쳐갖고 온 학생들한테 그나마 볼만한 게 요거 정도니까 이 아볼이라는 놈의 식기에서 이렇게 나와 있을 때 FA 기초 해석하면 X 얼마에서의 A에서의 무슨 값? 함수값. FB X 얼마에서의 B에서의 무슨 값? 함수값. 다음 걔를 함수값을 뭐 한 다음에 더한 다음에 2로 나눴어. Y값 두 개를 뭐 했어? 더한 다음에 2로 나눴어. 다음 F2분의 A 더하기 B 2분의 A 더하기 B에서의 무슨 값? 함수값. 됐죠?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자 보시면 예를 들어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 여기가 x가 a인 점이고 여기가 x가 얼마인 점이라고 하면 b인 점이라고 하면 요 점의 y좌표가 뭐가 표현돼? fa가 될 것이고 요 점의 y좌표가 뭘로 표현돼? fb라고 표현돼. 여기까지 이해갔니? 그러면 자 f2분의 a 더하기 b x가 얼마에서의 2분의 a 플러스 b에서의 뭐 함수값. 근데 2분의 a 플러스 b라는 건 a하고 b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눴지. x좌표 두 개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눴어. 무슨 점? 중점. 그러니까 해석은 이렇게 들어갈 때 중점의 함수값. 즉, 요놈의 식기에 무슨 점을 잡으면 중점을 잡으면 이게 2분의 a 플러스 b가 될 것이고 요놈의 식기의 함수값. 됐냐 안 됐냐? 그러면 요 새끼는 이제 뭐라고 해석하면 되겠니? a와 b를 뭐한 fa와 fb a에서의 y값과 b에서의 y값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눴어. 그럼 y값의 무슨 점? 중점. 그럼 y값의 중점이니까 요놈의 식기는 해석하면 함수값의 중점. 둘의 말표현 차이점 이해갔나요? 몇 가지 이해갔니? 됐어? 그럼 이 함수값의 중점이라는 건 결국에 얘네들을 몇 등분하는 거야? 2등분하는 지점이거든. 그 2등분하는 지점은 어떻게 보이는 거냐면 요 점과 요 점을 뭐 했을 때? 이었을 때 얘 무슨 점 잡으면? 중점 잡으면 이게 똑같지? 2등분점.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함수값의 중점은 뻘갱이야. 다음 중점의 함수값은 펄갱이야. 누가 커?
그렇지, 뻘갱이 같아. 이게 아볼의 기본적인 표현입니다. 아래골록인 모양이 되게 된다면 어떤 지점을 잡더라도 함수값의 중점은 중점의 함수값보다 무조건 뭐예요? 커요.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갔니? 됐어? 다음 두 번째 요놈의 식의 특징을 조금 보시면 이게 그나마 지금 우리한테 써먹을 게 이 정도일 것 같은데 이렇게 돼 있고 자, 요거는 뭐 말을 이렇게 식으로 보면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단순합니다. 자, A, B, C 순으로 문자가 놓여 있을 때 A하고 B 사이의 무슨 변화율은 평균 변화율은 됐니? 즉 기울기는 B와 C 사이의 기울기보다 항상 작아요. 아닐 것 같잖아. 아니야. A, B, C 순이라는 요 포인트를 잡아내시면 그 얘기는 어느 지점을 잡더라도 여기가 A고 여기가 뭐면 B면 여기가 누구? C. A하고 B 사이의 기울기, B하고 C 사이의 기울기. 무조건 달라. 무조건 커. 이해갔니? 그 얘기는 뭐가 되는 거냐면 요놈의 식기는 이유를 조금 설명해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모양에 써먹는 거니까. 이런 모양의 무슨 볼록이를 보면 아래 볼록이를 보면요. 자, 봅니다. 여기 지점에서 접선을 그어봐. 접선을 그으면 이렇게 접선이 그어지겠지. 됐니? 보통 우리가 볼록이를 그으면 볼록이 바깥쪽 편에다 접선을 그습니다. 안쪽 편은 접선 못 그어요. 됐어? 그 X값을 조금 더 증가시켜 접선 그어 이렇게 돼. X값을 조금 더 증가시켜 접선 그어 이렇게 돼. X값을 더 증가시켜 접선 그어 이렇게 돼. 이 기울기랑 이 기울기 비교하면 1번 기울기가 커, 2번 기울기가 커. 2번이 무조건 크지요? 2번 기울기가 커, 3번 기울기가 커. 3번이 커, 4번이 커. 4번. 즉, 이 아볼린 놈의 식기는 접선의 기울기가 항상 증가해. 변수가 커짐에 따라서. 그러니까 A하고 B 사이의 무슨 기울기? 평균 변화율은 B하고 C, 뒤에 있는 B, C 사이의 평균 변화율보다 무조건 어떻다고? 작아질 수밖에 없어. 기울기 증가하니까.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그러니까 아까 그 문제는 F'A, F'B F'A가 커, F'B가 커? 그렇지, 무조건 커. 그럼 A하고 B 사이의 평균 변화율 걔네들 중간에 있어야지 무조건. 됐냐 안 됐냐? 무조건 중간에 있을 거거든. 표현 이해갔니? 그렇게 우리는 바로 판단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410번 문항을 풀 때. 됐나요? 근데 위볼은 요거의 정반대니까 표현을 하나를 익히셔가지고 반대는 잡아내시는 게 편해요. 안 그러면 이거 외우기가 좀 정말 지랄 맞거든. 함수값의 중점과 중점의 함수값? 아우 씨 이거 니들한테 거의 외우기 힘들단 말이야. 물론 시시때때로 자주 나오는 문항이라 가지고 자꾸 보다 보면은 이게 익숙해지기는 하는데 근데 이게 자주 나오는 표현이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어느 순간순간 문득문득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표현에서 여러분들이 익히시려면 이 아볼 위볼을 동시에 익히려고 하지 말고 아볼 한쪽에서만 정확하게 익힌 다음에 표현 이해갔니? 위볼에는 반대로 적용하시라는 거야.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이해갔어? 그래서 표현 하나만 정확하게 익히시고요. 요 부분은 나중에 요거 외에 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아볼과 위볼에서 다루는 게 정말 많긴 합니다. 근데 고능구 식기는 나중에 미적분에서 우리가 다루게 되니까 그때 다시 한번 해드리긴 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저것도 정리하시고요.
안 되시는 거는 그냥 갖고 오시면 됩니다. 누나는 보니까 조금 힘들어할 만한 게 몇 개가 보이긴 하네. 뭐 어떡합니까? 파이팅 하세요. 파이팅 하셔야지. 자, 어쨌든 다음 주 월요일 날 1시 수업이 마지막 특강이고요. 그리고 지금 2차 안 하신 분들은 후딱 좀 합시다. 웬만하면 방학 전에 그거 까먹지 마시고 4명 누군지 알지? 4명 다른 얘기 손 들라고 안 해도 되겠지? 손 들면은 마음 아플 거 아니야? 4명 특히 글씨 못 쓴 2명 글씨 못 쓴 2명 문자 확인 잘 하시고 사람들 하셔서 12시 반까지 재시험자 오시면 됩니다. 12시 반까지. 12시 반까지. 오케이. 고생들 하셨습니다. 필기 다 하신 분은 가세요.